자, 지금 시간이 2023년 10월 5일입니다. 목요일이죠. 오후 9시 22분. 나스닥 지수만 딱 빼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봐야 될 봉 중에 가장 중요한 봉은 사실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분기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좀 차분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투자심리도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투자심리도 관점에서 볼 건데, 일단 고가부터 볼게요. 고가. 자, 고가를 잘 보세요. 보면 여기가 제일 높죠? 예?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지금이 제일 낮아. 그렇죠?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일 높은 데에 제일 높은 고가가 있어야 되고, 제일 낮은 데에 제일 낮은 고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고가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제일 낮은 고가는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제일 낮은 고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봉 고가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봉 고가를 못 넘으면 지금 위치가 제일 낮은 봉이 돼야 돼요.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제일 낮은 봉이 돼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가. 근데 제일 낮은 봉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쵸?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잘 기억해 뒀다가 전략을 세우실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고가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꼭지야. 그쵸? 그런데 바닥은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1번이 꼭지고 2번이 바닥인데, 지금 3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3번인데 투심으로 보면 3번이 제일 낮아요. 예? 근데 실제로 고가로 보면 1번 고가보다 2번이 낮지만, 예? 3번이 2번보다 높아요. 근데 투자 심리도로 보면 1번보다 2번이 낮고 3번이 낮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요거는 봉으로 본 거고, 이거는 투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가가 여기 넘든가, 그쵸? 고가가 저길 넘든가, 여길 넘을 자신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12,194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자,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고점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3분기의 고가를 넘지 않는 한 목표는 어디다? 12,194 아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의 고가가 이미 12,194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현재 봉이 12,194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현재 만들어진 고가는 12,194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음 봉에서 12,194보다 높지 못하는 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현재 봉이 아니라 다음 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 봉은 다음 봉이 고가가 반등해가지고 12,194를 넘지 못할 만큼 더 많이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고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다음 봉이 시가를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이 공간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봉에서 지난 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는 구조가 나온다면 12,194 아래로 내려갈 텐데 12,194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만들어진 최고점을 4분기에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 만들어진 이 최고점을 4분기에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저가를 보겠습니다. 저가 아직 안 깨졌죠? 저가는 문제 없는 거예요. 지금 저가가 깨져야, 그러니까 여기 전봉 저가를 이렇게 딱 깨져야 여기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 자, 이해되셨죠? 여기를 깨야 여기가 열립니다. 여기를 깨야 여기가 열려요. 자, 다음에 이제 종가를 보겠습니다. 종가는 이미 내려갔죠? 그죠? 내려갔죠? 그러니까 종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종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종가는 여기로 가야 돼요. 왜냐? 얘는 이미 전분기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종가가 가야 되는 자리는 1917 정도? 종가요. 이미 얘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봉에서 전분기 고가를 넘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종가는 바라보는 값이 1917입니다. 이건 전분기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종가가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 그쵸? 1917 쪽으로 끌어당기면 저가가 깨지겠죠? 저가가 붕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가 붕괴되면 최저가 모드에서 이제 최저점까지 오픈되는 거죠. 최저점까지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면서 저가를 깨는 순간부터 1917로 향해야 되고,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심도 내려가니까 최저점까지 이제 열리고, 그 과정에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여기 12,200대에 있는 요 자리 있죠?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고가는 이번 봉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다음 봉,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봉의 고가가 여기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를. 그 다음에 종가는 얘보다 낮아야 돼요. 종가는 낮아야 된다고. 왜? 얘는 종가는 마지막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종가가 여기 1917? 얘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렇게 내려가서 얘보다 낮아야 돼. 이해되셨죠? 종가니까. 그럼 저가는 깨는데, 저가를 깨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저가를 깨고 나서 올라갈 폭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깨고 바로 못 오른다고. 더 눌러야지. 더 깨고 나서 올라도 되게.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난 뒤에 움직이는데, 그 움직였을 때 마지막 종가가 1917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더 낮은 저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봉이 바뀌었을 때 내년 1분기 고가가 여기 가장 높은 고가, 가장 낮은 고가, 얘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아마 다 감안해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그러니까 전분기 저가를 깨고 악재에 의해서 하락이 온다면 저런 식의 봉이 그려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겠어요? 거래량 투자 심도가 올라가야 볼벤 열리거든요. 볼벤이 열립니다. 지금 거래량이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종가 하락하고, 그죠? 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맨 위로 간다고. 거래량이 맨 위로 가요. 거래량이 맨 위로 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로 가겠죠. 그럼 거래량이 맨 위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다 열리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격 볼벤 20 하단선 있고 여기 볼벤 20 하단선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열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6,000대까지 열린다는 얘기예요. 예. 거래량이 터지면 6,000대까지 개방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6,000을 간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예. 여건이 생기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다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단선이 있어. 예? 이제 요거 다 지우고, 예, 여기 보면 하단선 있죠? 그러니까 저가를 깨야 되는데,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하단선이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하단선을 눌러야 저가를 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단선을 누르려면 상단선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상단선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15,100대. 그죠? 15,110대 이상까지 올라가서, 예. 상단선을 딱 터치하고, 예? 올라가서 상단선을 딱 터치해. 그러고 나서 누르면 얘가 눌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대로 내려가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그리는 게 사실은 좋다고 봐요. 그냥 내려가도 할 말 없어. 예? 그냥 내려가도 할 말은 없다고요. 제가 뭐 이거 반드시 찍고 내려간다라는 보장은 못해요. 근데 얘가 여기 있는 하단선을 만약에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요 상단선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얘를 밀고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누르면서. 그럼 이제 저가가 깨질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열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요 15,110선이,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15,110선 정도 되면 그 위로는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장 이게 이제 안 좋은 케이스는 15,110대에서 기다렸는데 그냥 저가를 누르고 내려가 버리는 케이스. 이제 그 케이스가 나오면 이제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와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조적인 형태만을 보는 거니까.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 저가를 깨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저가를 깼다. 저가를 깨는 행위가 뭘 의미한다. 그리고 저가를 깨면 어디까지 열리고, 그죠? 봉은 어떤 봉을 그려야 되는지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 분기가 3개월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끝까지라고. 예? 올해 끝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예? 월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월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이제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응? 왜냐? 매도가가 높아. 예? 매도가가 높다고요. 매도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하려면 그
15,110대 뿐만 아니라 15,300대까지도 가야 이제 월봉은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제 추세는 무너졌고요. 추세는 무너졌고, 요게 하단선이 있죠? 응? 하단선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일단 저가를 깨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저가를 깨겠다는 의지가 거의 확실하게 보이는데, 분기봉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분기봉은 저가를 깰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10월 달만 딱 떼놓고 보면 분명히 저가를 깰 의지가 있는데, 분기봉으로 보면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월봉이 전봉 저가를 무조건 깰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그냥 매도할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어쨌든 눈에 거슬리는 분기봉이 있으니까, 분기봉이 상단선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뭐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테니까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가 결정을 하실 문제고, 요 저가가 제일 높은 저가예요. 요게 제일 높은 저가니까 보통은 제일 높은 저가 위는 매도예요. 그래서 저가가 14,924죠. 그러니까 14,924 위로는 이제 매도에 유리한 자리가 돼요. 이건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쨌든 상단선을 이용해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이니까, 이왕이면 이 숫자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5,114일지 11일지 하여튼 정확하게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자, 요 빨간색 선, 요게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게 위를 볼 때 상승 추세고 아래를 보면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래를 보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아니면 이제 뭘 쓰느냐? 볼벤 요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쓰고 나면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달에 음봉으로 내려가잖아요. 10월 달에 음봉으로 내려가면 이제 아래쪽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아래쪽이 완전히 열린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봉의 형태는 대충 이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 바라는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이제 SQQQ 같은 걸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가가 여기서부터 1구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1구간입니다. 이게 내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의 바닥은 내년 5월을 지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내년 5월을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고가를 확인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고가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고가 투자 심도가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한 거예요. 그럼 얘는 내리기만 할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 그 7월달 같이 그렇게 좋은 구간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 좋은 구간만 남았어.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 안 좋은 구간만 남아있다고. 자,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종가만.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일시적으로 상방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11월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종가가 상승하면 어쨌든 월봉은 고가랑 저가는 내려가지만 종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달까지. 그러면 10월 달에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1월 달까지 하락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하락하면 하단선이 전멸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더 많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10월 달에 하락한다는 얘기는 분기봉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죠. 10월 달에 하락한다는 건 분기봉이 하락한다는 걸 의미하고 10월 달에 하락한다는 거는 분기봉이 전분기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분기 저가를 깨고 내려가면 목표치가 작년 저점이잖아요. 작년 저점까지 개방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작년 저점이 붕괴되면, 아니, 지난달 저점이 붕괴되면 안 되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우 지수랑 S&P 지수는 지난 분기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9월달에 저가를 이미 깼다고. 그러면 다우 지수랑 S&P 지수는 9월에 저가를 이미 깨고 나서 움직이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는 차원이 다른 지수다 보니까 저가를 안 깨고 위로 간다?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 이건 단순하게 월봉이 전봉 저가를 깬 게 아니라 분기봉이 전봉 저가를 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싱크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서로 싱크 안 한 게 없어요. 예? 다 싱크했다고. 다우 지수가 고가 넘으면 필라도 넘고, 필반도 넘고, 나스닥 100 지수도 넘고, S&P 지수도 넘었어요. 예. 그럼 지금 3분기 동안 다 싱크해서 움직이는데 갑자기 4분기 됐다고 따로 논다고? 예,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면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3분기 저가를 깨고 난 뒤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면 어차피 저가를 깨야 되는 이슈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어차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도 내려와서 9월달에 저가를 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매도 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지금은 분기봉상 하단선에 가까우니까 매도를 쳐도 계속 지저분하게 횡보하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싸리 상단선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를 치면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이미 수익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15,110선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면, 그 다음에 9월의 저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 사실 홀딩하는 거 말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어떤 봉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2주봉인데 2주봉도 보면 상단선이 15,100선 정도에 있어요. 15,110선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못 드리는 거죠. 좋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도 자리가 안 오니까 여기가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닌데 라는 의사 표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잘 보세요. 다 내려가죠? 고조종 다 내려가요. 고조종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종가는 여기까지 내려가요. 12월 4일. 근데 얘가 2주봉이잖아. 그럼 여기다 2주를 더하면 며칠이에요? 12월 4일에서 2주를 더하면 얼마예요? 12월 15일? 15일이래요. 그러면 16일인가? 18일인가? 18일인가 보다. 그죠? 12월 18일이에요. 그러면 3일을 빼야 되거든요. 18일이 월요일일 테니까. 그럼 3일을 빼면 금요일이면 12월 15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2주봉은 12월 15일 정도가 바닥이야. 2주봉은
12월 15일 정도가 바닥이 될 거라고요. 연말이 바닥이 될 거라고. 이 투신 구조로 보면 12월 말 정도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 9월의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면, 내려가가지고 봉이 멈추잖아요. 그럼 그 봉보다 낮은 종가가 나올 거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보다 낮은 종가는 또 나올 거고요. 예? 여기서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해서 멈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14,000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걔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낮아요. 왜? 어차피 계속 1구간이야. 계속 1구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종가가 하락하는 봉이 또 나오면 또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만들어진 종가보다 더 낮은 종가가 나와야 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면서 12월 달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떠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면 그게 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종가가 또 하락하면 더 깊은 하락이 나오고 더 깊은 하락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월달 저가를 깨고 내려가가지고 뭔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그 상태가 바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12월 중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매트릭스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4분기가 12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저가 모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악재가 와서 밑으로 훅 빠지면 감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짓누르면서 내려갈 수 있는 형태의 매트릭스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랑 이주봉의 구조를 보면, 아, 연말까지 내려갈 수 있게 일단 시간 구조는 만들어져 있구나. 그리고 분기봉은 시간 구조가 작년 저점까지 개방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악재죠. 악재. 악재랑 거래량,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간 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악재, 그 악재에 반응하는 투매 성향의 거래량,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 아래쪽으로 계속 개방되는 거죠. 예? 거래량이 터지면 이제 개방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지금 여기는 아직 닫혀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11,000까지 못 가요. 11,000까지는 못 가고, 간다면 여기는 갈 수 있어요. 여기 13,000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뭐 이주봉 보면 하단선 없어요. 하단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 없어요. 지금 내려가는 걸 막고 있는 거는 분기봉만이에요. 분기봉 빼고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힘이 없어요. 예, 주봉 볼까요? 주봉도 없죠. 주봉도 없다고. 지금은 상단선 위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상방에 유리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봉들은 상승 쪽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봉들은 상승이 아니라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하락을 막고 있는 건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근데 분기봉이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은 9월 달에 저가를 지키고 있을 때 라는 거죠. 근데 9월 달에 저가를 만약에 핑계한다? 그러면 이제 분기봉도 아래쪽으로 눌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하락에 우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다음 주를 볼게요. 주봉의 다음 주를 보면 계속 하락 추세죠. 예? 보시면 하락 추세예요. 예, 다 계속 내려온다고. 예?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상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예? 지금 상태가 무조건 상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상단선이 계속 누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 9월의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하락 쪽으로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로 횡보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격 볼벤이 내려가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볼벤 구조로 보면, 예,
이번 주 저가를 깨도 문제 없잖아요. 이격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급등해서 끝나지 않는 이상, 예, 계속 주봉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거고, 여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봉도 보시다시피 아직도 상단선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예, 다만 분기봉의 상단선, 가장 쓸만한 분기봉의 상단선이 15,110선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려갈 때 큰 봉의 상단선을 찍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 급등할 만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냥 분기봉의 하단선이 버티고 9월 달의 저가를 방어하면서 일단 하락하는 거를 막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우 지수나 그 다음에 그 S&P 지수는 이미 9월 달의 저가를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동기화한다라는 전제로 보면 결국에는 고가를 어디선가 그리고 나서 다시 9월의 저가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다 동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해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수가 좋으면 주봉은 일정 시간에 상승을 거칠 수도 있어요. 예? 상승을 거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분기봉이나 월봉, 특히 이주봉은 이미 12월 15일까지 투심은 무조건 내려가는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빠져나가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올린다고 해도 이미 이 주봉은 아래쪽으로 매트릭스를 다 만들어 놔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 반등이 지속성을 가지고 상방 쪽으로 흘러가기에는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내년 5월까지, 그 다음에 이주봉은 올해 12월 15일까지 다 매트릭스가 하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봉이 일시적으로 방향을 위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은 오히려 내리는 것보다 오르는 쪽이 더 유리해. 왜냐? 지금 상태에서 짓누르고 있는 건 주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짓누르고 있는 구조는 주봉밖에 없기 때문에 주봉 가지고 이제 시장을 다 짓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분기봉의 상단선 15,110선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오면 그때 이후에는 조금은 다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오는 게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요. 제 기준은 여기서 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걸 고지고대로 상승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결국엔 반등이 와도 9월달의 저가는 붕괴할 것으로 봐요, 저는. 9월달의 저가를 붕괴할 거고, 9월달의 저가를 다시 붕괴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락이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분기봉이든 어디든 이제 상단선을 찍고 내려가는 상태라면 그대로 누르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매도에 관심이 있으시면, 바로 내가 매도해가지고 하락에 배팅해야지 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15,110선까지의 상승이 온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 투자 전략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분기 안에 악재가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4분기 안에 악재가 떠야 되고, 악재가 뜬다라는 게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악재를 다 딜레이 시켜놔가지고 다 막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올 초부터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있었고, 그거를 막고 해가지고 지금 4분기까지 왔는데, 예, 이제 4분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채권 쪽에서 일단 하나씩 터지고 있고, 그죠? 채권 금리가 이제 4.7%대까지 올라가니까, 예,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시장이 인정할 만큼의 악재로 발전을 해야, 예, 예, 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9월 달에 저가를 일단 붕괴하는 시점부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월 달에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시점, 그 시점이 아마 악재랑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분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봉을 어떻게 그리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분기봉의 하단선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단선까지 올라갔다 오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 숫자가 15,110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 상승이 오는 건 정상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그 수치 정도 갔을 때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SQQQ 같은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을 보시기 좋은 위치는 15,110선이 넘어야 됩니다. 15,110선이 넘어야 되고, 오지 않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 꽂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견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